향긋한 향과 매운맛의 생강은 양념이나 생강차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재료입니다. 지구상 최고의 향신료로 불리는 생강은 몸속 만성염증 제거에 특히 탁월한 재료인데요. 염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염을 막아주는 방어기제 역할을 하지만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중요한데 생강이 효과가 아주 좋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도 잘못 먹을 경우 오히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생강의 효능을 제대로 보는 방법과 생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깜빡하고 구독 못하신 분들은 무병장수 100세까지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도 모두 다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날이 쌀쌀하고 한기가 드는 요즘 면역력을 챙겨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천연 항생제로 불리는 생강입니다. 생강의 풍부한 진저롤과 쇼가올 그리고 여러 효소들은 면역력 강화뿐만 아니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해열작용이나 진통작용, 항균작용 등 효능이 뛰어나 과거부터 자주 사용된 약재입니다. 뛰어난 효능에 비해 부작용이 거의 없는 편이라 꾸준히 먹기에도 아주 좋은데요. 이러한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효능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생강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과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생강을 드실 때 생강청과 생강효소 등으로 드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생강청이나 생강효소는 설탕이나 발효농축액이 빠지지 않는데요. 이런 성분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 건강하게 드시려고 생강 드시는 것인데 자연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강을 쪄서 말린 후 생강차 등으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찐 후 말리게 되면 쇼가올 성분이 10배가량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쇼가올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강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꼭 생강을 쪄서 말린 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찌는 방법은 생강을 편으로 썰어서 압력밥솥에 쪄주시면 되는데요. 찐 생강은 음식 건조기로 70도에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말려주거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일주일 정도 건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쪄서 말린 생강을 생강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가 10배인 생강차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쪄서 말리는 과정이 번거로우실 경우에는 고온의 압력밥솥에서 바로 차를 끓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생강을 11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고압 처리할 경우 쇼가올 함량이 500% 증가한다고 하기 때문에 고온의 압력밥솥도 효능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강차를 만들 때 함께 먹으면 좋은 재료들이 있는데요. 생강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천연 피로회복 물질인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고 단맛을 내는 갈락토스, 수크로오스 등이 풍부해 긴장을 풀어주고 불면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과 함께 달여 마시면 몸의 찬 기운을 없애고 체온을 높여 수족 냉증과 피로회복, 감기 예방 등의 효과가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계피는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계피와 생강 모두 따뜻한 성질을 지닌 식품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이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대사를 도우며 몸속 체지방과 노폐물을 배출하여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그렇기에 생강과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을 돕고 몸에 열을 발생시켜 복부 지방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레몬 껍질에는 과육보다 약 26배 많은 에리오시트린이라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의 산화를 막고
혈액을 맑게 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생강차에 레몬즙을 넣어 먹으면 신체 해독과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에 함께 먹기 좋은 조합인데요. 바로 팥뿌리입니다. 대파의 뿌리는 총백근이라고 하여 추위로 생긴 두통을 치료하고 땀을 내서 감기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대파를 다듬으실 때 뿌리는 버리지 마시고 잘라서 깨끗이 씻으신 다음 말리거나 냉동 보관했다가 겨울철 으슬으슬하고 추위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과 끓여서 드시면 효과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강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반드시 피해야 될 생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강을 손질하다 보면 살짝 썩거나 곰팡이가 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만 도려내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생강은 반드시 버리고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썩거나 곰팡이가 핀 생강에는 사프롤과 아플라톡신이라는 위험한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생강이 썩으면 마약류로 분류되는 사프롤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요. 이 성분은 식약청에서 마약류의 원료 물질로 지정할 만큼 위험한 독성 성분이고 발암 물질로 분류됩니다. 사프롤 성분은 물에 끓이고 햇볕에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면 함량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썩은 생강에 잘 생기는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일군 독성 물질 또한 함유되어 있는데요. 아플라톡신은 발암물질 중 하나로 간세포를 파괴시켜 간암을 유발하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높은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강을 이용해서 생강차를 끓이면 발암물질을 그대로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썩거나 곰팡이 핀 부분만 제거한다고 해도 곰팡이 독소는 생강의 섬유 조직을 타고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아깝더라도 반드시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은 생강을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뇨가 있으신 경우입니다. 당뇨로 인해 당뇨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생강차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강의 풍부한 진저롤 성분은 인슐린의 분비를 원활하게 도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탄수화물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하여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뇨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생강차를 많이 마시면 혈당 수치를 이중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 저혈당의 위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가 약하신 경우인데요. 적정량의 생강 섭취는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생강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는 다이스타제, 프로테아제, 트립신 등 다양한 효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력 증진에 도움을 주지만 많이 먹을 경우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경우 생강차를 많이 마시면 이런 성분들이 위를 자극해 속쓰림, 위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생강차를 마시고 싶을 경우 매운맛이 나지 않을 정도로 농도를 연하게 드시거나 생강차에 감초를 5대1 비율로 넣어 드시는 것도 위장 자극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응고제를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경우 생강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생강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데 하지만 항응고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할 경우 생강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를 낮추는 아스피린, 헤파린, 와파린, 펜프로쿠몬 등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생강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 최소 2주 정도는 생강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생강 제대로 먹는 법과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생강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생강 제대로 먹는 방법은 생강청이나 생강효소같이 설탕이나 농축액 등이 첨가된 식품은 멀리하고 자연 그대로의 생강을 쪄서 말려 먹는 것이었고
그게 힘들다면 압력솥에 차를 고압으로 끓여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앞으로 생강을 이렇게 드시면 한 번 드시더라도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대추와 계피, 레몬, 대파 뿌리로 생강차 드실 때 궁합이 좋으니 잘 기억해 두셨다 꼭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생강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으로 곰팡이가 생긴 것은 섬유 조직을 통해 골고루 퍼져버리기 때문에 아깝더라도 반드시 버리셔야 하고 곰팡이와 썩은 부분은 발암물질로 열로도 파괴되지 않는 성분이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